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재영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정치하단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기 전에요. 제가 이건 좀 사담 비슷하기도 한데 김용남 의원님은 어디 전화 기다리신다는 소문이 자꾸 있던데 기다리시는 겁니까? 오, 아니에요. 전화기를 갖고는 다닙니다만 뭐 전화를 기다려요. 켜놔야죠. 끊어놓으면 안 되고. 기다리십니까? 주로 켜놓- 아니. 아직도 기다리십니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내가 내일부터 매일 한 통씩 해줄게. 금융 전문가라고 어느 분이 그래가지고요. 아니 제가 금융 쪽에 관심은 네. 많이 갖고 있죠. 예. 예. 아, 기다리시네요, 눈빛 보니까. 아니 뭐 금융 예. 금융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예. 사실은 저는 뭐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해서 예. 이제 그거는 법률 제도하고 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딱 무슨 기다리시네요, 보니까. 와, 완전 콕 집어서 말씀을 하시네요. 아예. 아, 많이 기다리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집어서 뭐 제가, 뭐에 제가 해당되죠? 기재위하고 정무회에서 잘하는데 무슨 일인지. 제가 오늘이야 김 의원님 같은 진심을 알았습니다. 보니까 아. 그게 평소에 이렇게 딱 정리해서 가지고 계시군요. 아, 이거는 내 건데 하는 거를. 아니에요. 제게 어디 있어요? 아니, 저 형님이 저렇게 디테일하게 예. 얘기하시는 게 없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오늘은 저도 오늘 진짜, 그 예. 진심에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했더니 예. 전화가 안 오잖아요. 맞네. 자기 어필의 시대예요. 제가 맞아요. 직접 여쭤보길 잘했습니다. 네. 예. 아, 제 전화기가 캔디폰인가 봐요. 예. 캔디폰. 예. 안 울어 절대. 저도 장난으로 한번 전화 좀 한번 드려야겠네.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민주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합당 논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뜨겁죠. 네. 매우 뜨겁고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합당으로 인해서 더 늘어나는 세 내지는 뭐 어떤 시너지 효과보다 이게 합당에 반대하시는 분들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가 아, 그래요. 좀 더 클 수도 있겠다라는 예. 걱정이 들 정도로 뜨거워요. 예, 그렇군요. 예. 저는 뭐 진통은 있겠지만 예. 합당은 된다고 보는데. 아, 지방선거 전에요. 네.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실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가치가 비슷하고 예. 또 그 인물들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고 예. 그다음에 지향점이 비슷하니까 정당 정치에 말하자면 그 올바른 측면에서 합당하는 게 좀 낫다고 보는데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끝나고 합당을 추진하면 훨씬 부드럽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를 매우 지금 어렵게 예. 맞이하고 있고 끝나고 나면은 현실적 한계를 더 많이 느낄 텐데 예. 그러면은 뭐 흡수라는 말을 조국혁신당에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좀 더 부드럽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거를 지방선거 전에 많은 논란과 비용을 예. 치르면서 할까? 예. 그러니까 그 점에서 정청래 대표의 개인 정치가 작동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예. 당 측면에서 보면 당 예. 측면에서만 보면 지방선거 끝나고 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많아요. 예. 그때 이걸 추진해도 근데 큰 제가 무리가 그 없고. 거꾸로 여쭤보면 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 치르려면 후보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데 같은 지향을 가지고 있는 두 집단이 그런 거 근데 현실적- 선의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아니 현실적 예. 장애물이 됩니까? 예. 조국혁신당이 아,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 장애물이 전혀 안 된다. 전혀 아니죠. 예. 그런데 왜 지금 왜 지금입니까? 보시기에. 지금 내면.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더 크게 이기기 예. 위해서라는 그 설명을 하는데 예. 합당 안 해도 크게 이기지 않나요? 예. 실익이 없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아마도 합당 예. 안 하고 각기 후보를 내면 예. 아마 조국혁신당은 주로 호남 쪽에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뭐 공개적으로. 일부 기초단체장 몇 군데나 지방의원 정도에서 당선자를 낼 것 같은데 예.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게 그렇게 민주당의 큰 손해인가요?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거는. 예. 당내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어떻습니까? 일단 원내랑 원의 분위기가 비슷합니까? 아니 그거는 원 내외하고 상관없는 예. 것 예. 같아요. 이제 정서가 뭡니까? 대표적인 정서가 당내. 그러니까 보시기엔 다수의 정서가. 일단은 이게 절차상 문제가 좀 있다. 예. 그리고 그 여당이잖아요. 예. 민주당은 예. 야당이면 상관없는데 여당은 사실은
뭐 과거 윤석열 정부처럼 청와대가 여당을 쥐고 흔드는 모양새는 전혀 아닙니다만 예. 그래도 알려는 바로바로 정확하게 알려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뭐 그런 그게 분위기인가요?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절차적 부분이랑요. 그 다음에 통합 자체에 대한 부분은 그 분리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근데 이제 예. 그 통합이 대부분 2028년 총선 전 통합을 생각하고 예. 있던 예.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확 당겨진 예. 거죠 이게. 아, 예. 타임 예. 스케줄이 당겨졌는데 지금 사실은 4개월 조금 더 남은 거잖아요 지방선거가. 예. 그 3월 중하순까지는 합당을 완료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예. 뭐 이게 통합된 당에서 예. 경선 치르고 후보 확정을 할 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근데 3월 중하순까지 가능할까요? 그래요? 타임 스케줄상 안 된다고 보시는군요. 아니,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아 그래 쉽지 않다. 예. 이재영 의원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재밌어요. 좀 이따 그쪽 더 재밌는 얘기 좀 알겠어요. 뭐 항상 우리에 대해서 재밌는 말씀하시니까. 예, 예. 아니, 재밌는 게 예. 뭐냐면 그러니까 좀 냉소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번에 얼마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그 저녁 식사 있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의 그 농담조 예. 그렇지만 뭐 친명이요. 예, 예. 뼈가 있는 예. 당친 반명 아니에요? 예, 예. 뭐 이런 질문을 예. 했잖아요. 아 반명. 예. 네, 반명 아니냐고 정청래 대표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바로 다다음 날이었죠. 예. 아마 그 얼마 안 지나서 또 이거를 예. 전격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정청래 대표도 가서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했나? 다시 말씀드려 냉소적으로 얘기를 예. 하자면은 왜냐하면은 청와대의 반응 그리고 소위 말하는 최고위원들의 반응 그 3명 예. 나와서 다음 최고위에 나가지도 않고 저 기자회견했던 예. 이거는 당내 그 역학 구도를 보면은 이건 거의 그 뭐래 항명 수준이거든요. 예. 이런 일이 이럴 수 없는데 네. 저렇게까지 반대하면은 이거는 청와대에서 뭔가 이분들하고 이제 그 반대 성명을 낸 분들하고 뭐 예. 교감이 있었구나. 예. 그 뜻은 정청래하고는 교감이 없었구나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네. 상황이었고 그거는 저희가 얼마 전부터 누누이 얘기했지만 민주당에서 굳고 인정하지 않았던 청와대하고 당과의 어떤 갈등선 예. 이것이 굉장히 드러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 아까 우리 박원석 선배님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 네. 누가 봐도 누구는 분명히 이 거래에서 거래라고 치면 득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확실히 조국은 득이 있어요. 예. 근데 민주당은 실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걸 통해서 득을 볼 수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정청래 대표밖에 안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무슨 득을 봅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민주진영에 대해서 예. 그렇게 잘 알지는 예. 못하지만은 그 득이 될까요?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의심. 무슨 득을 봅니까? 만약 득을 본다면, 예. 그 어떤 계산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가정을 한다면 도대체. 그거는 사실은 합당 과정에서 네.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오고 가겠습니다만 금년 8월에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 선거 구도를 어떻게 가져가고 뭐 네. 누구를 지원하느냐 예. 그런 얘기가 오고 간다면 전당대회 선거 구도에 영향을 끼칠 수 그런데 있겠죠. 말입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면요. 그 입장에서 좋습니다. 그런 어떤 계산이 있었다 쳐더라도요. 만약에 지금 근데 청와대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그게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니냐는 어떤 반대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예. 그 민주당에 와서 이제 작년 6월 대선 예. 이후에 제일 적응이 안 됐던 부분이 그거예요. 예.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당일 때는 예. 당 대표는 거의 그렇게 뉴스에 크게 많이 안 잡혀요. 예. 자기 목소리가 안 들려요. 예. 왜냐하면 당 대표입니다만 여당 당 대표는 실질적인 당의 주인이 그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래서 당 대표를 하려면 여당 당 대표가 아니고 야당 당 대표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속설이 정치권에 있는 건데
어우, 정청래 대표는 네. 뉴스 점유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제가 네. 잘 적응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참 달라요. 아니 이게 예. 전통적으로 네. 그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네. 보수 정당의 당청 관계와 민주당의 당청 관계가 좀 예. 다릅니다. 예전에도 예. 그랬어요. 예. 여기는 그냥 대통령이 다 당을 찍어 누르는 예. 이제 그런 구조고 그 극단이 예. 이제 체리따봉으로 당 대표를 내쫓는 이렇게 예. 표출이 됐던 거고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당을 만든 정당이에요. 예전에 그 이승만 예. 초대 대통령부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무조건 대통령을 따르는 예.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야당 말씀이시죠 지금? 예. 네. 예. 근데 이제 민주당은 오히려 대통령한테 좀 쓴소리하고 바른 소리하는 예. 이런 예.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당정 예. 관계예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예. 김대중 대통령 때도 김대중 대통령 면전에서 정풍운동 얘기하고 이랬습니다. 예. 번노감 내쫓아야 된다. 조금 다른 그런 예. 문화가 있는 데다가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만 보면 이게 이제 1년짜리 임기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연임을 할 생각이 없으면 예. 모르겠는데 연임을 할 욕심이 있는데 대통령이 지난번 전당대회도 보장해 준 게 아니고 예. 다음 전당대회도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력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예. 자력으로. 예. 그렇다 보면 이제 본인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검찰 개혁도 사법 개혁도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도 예. 당과는 저 대통령실과는 좀 다른 기류와 다른 목소리를 예. 내는 거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예. 그렇다고 찍어 누를 수도 없고 예. 이 국민의힘하고는 좀 다르기 예. 때문에. 근데 이번 이 사안을 보면 원론적으로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얘기하지만 예. 흔쾌합니까 지금 분위기가? 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시점, 방식 이거는 다 정청래 대표가 결정한 건데 예. 그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상당한 거고 네.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네. 나오는 거죠. 아니 정치인이 네. 저런 반발을 부르면서 이익이 없는데 합니까? 예. 본인이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 예. 거죠. 예. 그건 이제 전당대회로 해석될 수도 네. 있고 더 큰 해석도 가능해요. 네. 아예 여권의 이제 권력 중심을 예. 새로 디자인하기 위한 그런 예. 기동에 들어갔다. 예. 뭐 그런 해석도 나오잖아요. 예.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누굽니까? 지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 근데 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그 매끄럽지 않아요. 네. 관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네. 그 핵심을 당내로 불러들인다? 예.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예. 아니요. 예. 아니 너무나도 네. 저 여당과 여당의 문화를 잘 아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주니까 저희 맞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저는 아까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예. 거죠. 아니 야당 얘기로 넘어오긴 좀 빠른 것 같았어요. 아니요, 뭐 얘기 오늘따라 왜 그러세요? 자 야당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네. 예. 어떻게 돼갑니까? 지금 근데 제가 하나 그 전에 아까 김영남 의원한테 개인적인 질문 드렸으니까 이재용 의원한테도 제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면요. 저한테는 전화 안 옵니다. 아니요 전화가 아니고 통합 인사의 대상입니까? 그걸 기다리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큰일 날려고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전화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제가 바로 제 당협위원장 제 언제까지 질문이 할 바로 거냐고. 그겁니다. 네. 이거 불안하십니까 혹시? 아니요. 아 그래요? 네. 어제 그 다른 분 여기 또 출연하시는 분 김정혁 최고의 어떤 그 과정을 보신 다음에요. 네. 나는 뭐 이런 불안감 없습니까 혹시? 제가 김종영 전 최고보다는 발언이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여기저기 나름 좀 줄타기도 잘하고 밸런스를 균형 감각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김정혁 전 최고가 균형 감각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 공격을 받게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봐도 없던데. 김종영 전 최고는 원체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좀 유탄을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예. 들고 예. 뭐 전초전이었자 뭐 소위는 개봉 박두 같은 예. 느낌이잖아요. 예. 근데 뭐 글쎄요, 제 얘기로 돌아보면 저는 뭐 그런 걱정은 안 하고 그래요? 삽니다. 근데 비판을 꽤 직설적으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오늘도 무슨 성명서 예. 냈어요. 예, 저 서울시당에서 그런데요. 21명. 그러면은 그 당에서 말입니다. 굉장히 어떤 단호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금도를 넘었다는 표현 어제 몇 번 하던데요. 저를 피레미로 생각해가지고 쟤는 뭐라고 해봤자 뭐 영향력이 없다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은 하여튼 안타까운 거는 진짜 당이 예. 이거 내 스스로 무덤 파는 것 같은데 당이 만약에 예. 지금 주장했듯이 예. 여러 가지 당과 맞지 않는 발언이라든지 행동을 했을 때 예. 과감하게 처단을 한다. 뭐 예. 이런 것이 기조라면은 사실 김종혁 전 최고보다 훨씬 더 그 광범위하게
해야 돼요. 예. 아까 말씀하신 예. 예를 들어서 이재영이다. 예. 몇몇 눈에 예. 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칼을 땡겨옵니까? 아 그러니까 뭐 예. 그런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이 징계는 예. 완벽하게 그냥 한동훈을 겨냥한 예. 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과 장동혁 예. 이 두 사람의 싸움이다. 예.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진영도 아닌 것 예. 같아요. 그냥 두 사람의 이게 사감인지 뭔지는 예. 모르겠는데 이 두 사람의 싸움만이 돼가지고 어찌 보면 큰 틀에서의 명분이 사라져버린 거죠. 예. 아니 그 김정혁 전 최고 그 징계 결정문에 나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개별 억제뿐만 아니라 예. 일반 억제를 위해서도 중한 징계가 예. 필요하다. 근데 이재용 의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일반 억제력이 안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그래서 아직 조직의 쓴맛을 덜 봤어요. 그 결정문 나오고 나서 예. 야 이제부터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억제의 힘이냐 뭐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반 억제가 이렇게 안 먹힌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안 먹히네요. 그러면 뭐 이분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계시는데 매장시키려고 하는 징계를 불러. 여러모로 예. 지금 보수 정당의 뉴노말 예. 같은 게 예.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김영남 의원이 그 결정문을 얘기해서 예. 그 결정문 내용 중에 보면 예. 당 대표는 당원들의 자유 의지의 총합이래요. 예. 저는 그 단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거 어디 전체주의 집단에서나 쓰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과거에 이제 마음을 지배하는 거네요. 히틀러를 향해서 예. 나치가 예. 썼던 표현과 유사하고 예. 거슬러 올라가면 그 루소의 일반 의지론에서 유추되는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예. 관념이거든요. 아주 좀 섬찟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쓴다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억제가 아니고 아니, 보편 뭐 개별 억제가 아니고 일반 네. 억제 얘기하니까 야 앞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저것보다 더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구나 예. 이런 느낌마저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의힘에 오늘도 뭐 대한과 미래 이런 그 소장파 예. 여기서는 정치적 해법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 이제 입장을 냈던데 제가 보기엔 그냥 기대나 바람이고 예. 현실은 뭐 그냥 제명으로 예. 그렇게 가는 건 예, 기정사실이죠 지금. 가는 게 기정사실인 것 뭐 같고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시간도 안 끌 것 같아요. 예. 아, 내일 모레 끝난다고 예. 어제 그 장현찬 부원장 이 자리에서 내일 모레 끝난다고 단언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단식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예.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여론이 굉장히 그 뭐라자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불리하게 예. 형성이 됐었는데 그걸 싹 잠재우고 예. 그 사이에 또 한동훈 전 대표 측이 막 집회하고 예. 단식장은 안 가고 집회하고 이러면서 당 내부에서도 대놓고 한동훈 전 대표 편을 들기에 조금 머쓱해진 상황이 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징계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뒤에 예. 장동혁 대표에게 어떤 예. 이제 당 운영에 보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일부의 관측은 그냥 선거 포기한 거다. 네. 보관 같은 거 없다. 예. 이번 지방선거는 뭐 지든 말든 예. 상관없고 당권을 굳히는 쪽으로 간다. 예. 근데 지방선거 대표하면 당권이 굳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모순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지방선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겠다. 예. 그러려면 이제 한동훈 제거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론이라는 게 그렇냐고요. 예. 지방선거 참패하고 나면 그렇습니다. 당장 의원들부터 예. 이게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도대체 장동혁 대표는 무슨 보관이 있길래 예. 지금 당을 저렇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다. 예. 아니 보관이 있긴 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측 잘라내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예. 그쪽하고 손을 잡는 게 보관이죠. 나름대로 그런 그렇게 보시는군요. 계획을 갖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제가 서울이잖아요. 예. 서울에 이제 우리는 당원 민심 예. 그리고 일반 민심을 뭐 신경 안 쓸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재용 의원 아까 중요한 말씀하시다가 그러니까 그 일반 시민들이 예. 다가와서 저한테 말을 예. 거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분 싸우지 말아라 뭐 이런 네. 거지. 너희 당 왜 네. 그러냐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뒤에 숨어 있는 의도는 이런 거예요. 왜 그 저 작은 거 가지고 싸우냐? 예. 왜 이렇게 당신들 이렇게 대범함이 없냐? 예. 옛날 같이 뭐 통 큰 정치 뭐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사라졌냐 뭐 이런 예. 얘기를 예.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요번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비추어 보면은 진짜 그런 통큼이 전혀 없거든요. 양 진영에서 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당을 이제 좀 먹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통큼이 없으면은 말 그대로 확장성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우리 당이 지난 10년 동안 큰 선거 앞두면 꼭 이래요. 네. 잘하다가도.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상한 주화인마에 걸리는 것 예.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왜 큰 선거 앞두고 이런 식으로 당을 다 동의하는데 운영하는지. 잘하다가는 아니. 예? 아니요, 근데 잘했죠. 아니, 이번에 뭘 잘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예. 것이지.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탄핵을 딛고 탄핵 다음에 된 대통령치고 바로 예. 정권 넘겨준 예. 거잖아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는 못한 거고 예. 우리는 그걸 잘 받아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살리지 못한 근데 예. 거기 이런 괴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예. 했겠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예. 거예요. 특히 지난 재작년 선거 뭐 또 생각하면은 열받긴 하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 드리블로 망가뜨렸다고 저희는 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거기서 잘못돼가고 있는 것 같네요. 예,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면은 예. 지금은 서로 간에 양보할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 즉, 예. 뭐 요번에도 뭐 징계가 되면은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이거를 또 뭐 법적인 조치를 할 네.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야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네. 해결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무슨 윤리위 무슨 윤리가 사실 우리한테는 사법 기능을 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진짜 사법부로 네. 넘어갔는지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실망감들이 계속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그래서 거죠. 내일 모레 제명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네. 어디로 갑니까 당은? 이제 어떻게 갑니까 보시기에?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네. 전 대표는 네. 뭐 최소한 그 세력은 지난주 토요일 그 집회 장애 집회를 네. 했잖아요. 뭐 꽤 모인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앞으로 계속 하겠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네. 장외에서 네. 계속 투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는 마이웨이 하고요. 장동혁 대표는 네. 마이웨이 하고 근데 네. 이게 또 위험한 부분이 네. 위험할 수도 있고 전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의미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만약 지금 징계를 받고 장외투쟁을 하면은 이게 평시라면 이게 동력이 떨어지는데 네. 지방선거가 있다면 이게 동력이 계속 살아있을 수도 네. 있거든요. 그럼 그 끝에 어떤 그럼 뭐 무엇이 있을 거냐에 대해서 이제 정치 네.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일단 당분간 최소한 2-3달 정도는 예. 계속 장외 투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어디로 갑니까 야당이 보시기에? 아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플랜은 예. 한동훈 전 대표 측과는 같이 못한다. 예. 그래서 내보낸다라는 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장 지방선거 넉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뺄셈의 정치로 어떻게 선거 이기냐 뭐 이런 비판이 네.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개혁신당 측과 손 잡으면서 네. 뭐 적어도 선거 연대 수준의 네. 그 공조는 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뺄셈이 아니고 이게 덧셈이 되는 거다. 뭐 이런 네. 주장을 하겠죠. 네. 장동혁 대표 측은 네.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은 또 나름대로의 계산이 네. 다른 계산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엔 지방선거 성적표가 나오면 네. 그 성적표에 따라서 그 전쟁을 진 장수가 오래 버티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그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지만요. 말씀하시죠. 예. 예. 아니 근데 개혁신당과 연대 이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네. 장동혁 그렇습니까? 대표의 네. 그 계산 속에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개혁신당은 개헌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네. 정당인데 저렇게 윤호 개인과 손을 잡은 네. 그리고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한 장동혁 대표하고 통합은커녕 선거연대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부담을 무릅쓰고 얻을 게 뭐냐 그러면 네. 개혁신당 예.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개혁신당으로서 별로 얻을 게 없어요. 네. 이를테면 개혁신당이 노리고 있는 네. 어떤 지역에서의 무슨 네. 목표가 있다. 근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네. 사실 출마할 사람도 별로 네. 없어요. 광역은 물론이거니와 기초단체 수준에서도. 네. 그럼 도대체 뭘 얻을까? 네. 이를테면 뭐 3인 선거구에 전부 다 그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안 내고 네. 개혁신당 후보의 동반 당선 설사 그렇게 해줘도 그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겨우 그 정도 가지고 네.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이미지나 이런 걸 훼손시키려고 할까 해서 시도는 해볼 텐데 네. 성사되는 거는 만만치 않을 거다. 그건 어떻습니까? 아까 잠깐 얘기 제가 나. 예. 보기에는
얻을 게 없는 게 아닌 네. 것이 지금 개혁신당은 독자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없어요. 네. 후보를 못 내요. 네. 어, 그 당장 말은 사실이에요. 당장 이준석 대표가 자기 지역구가 있는 화성에서 화성시장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독자적으로 지방선거에 후보도 거의 못 내고 당선자는 더더군다나 못 만들어낸 상태에서 지방선거 끝나면 네. 개혁신당에 대한 어떤 평가 내지는 이른바 몸값은 완전히 더 떨어질 네. 수밖에 없는데 어떤 선거 연대라는 명분 하에 뭐 대부분의 그 후보직은 국힘에게 양보를 하는 거고 네. 그 중에 일부만 이제 선거 연대 형태로 개혁신당이 후보를 네. 내고 이게 연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후보를 최대한 자제하고 네. 이렇게 공조해서 내는 거다. 그거로 지방선거를 넘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과 종국적으로는 한 몸으로 합쳐야 살아날 네. 수밖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얻는 거죠. 네. 합치고 나서 지방선거 참패로 당이 폐허가 되면 그 폐허의 뼈대를 구조물을 접수하겠다. 뭐 이런 네. 아니,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건 실패로밖에 갈 수가 왜 없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저는 이런 것도 하나의 진짜 우리가 정치 공학적으로 많은 수많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다 생각해 예. 볼 수 있지만 뭐 제 짧은 경험 한 10몇 년 됐는데 전공법으로 가지 않으면 유권자들 항상 그걸 알아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정치셈법으로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이 망하면은 예. 지도부가 바뀌고 그래서 나한테 공간이 생기가 내가 뭐 접수할 수 예. 있다. 그런 셈법으로는 네. 정치적 미래는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예. 생각해요. 저건 최소한 이준석 지금 대표가 지난번에 어찌됐든 간에 그 힘든 지역에서 네.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때 기억이 살아 있다면은 아마 그런 그 생각은 안 하지 않을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그러면 무슨 시나리오들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 이건 보시기에는. 예. 근데 어떤- 지방선거를 당으로서 당의 네. 당대표로서 지방선거의 의미 있는 최대한 의미 있는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은 생각을 하겠죠. 네. 이제 그것이 본인의 희생이 됐던 그것이 어떤 연대가 됐던 네. 그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거고 사실은 그 특검을 통해서 네. 지금 어느 정도 명분은 마련해 놓은 거잖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지방선거, 이 큰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본인이 작은 정당이지만 큰 정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면서 네. 내가 이런 정치력을 보였다. 그 정도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저는 네.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저는 예.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당력이 안 되면 지방선거 그냥 패싱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그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섣불리 자기 가치를 훼손하면서 연대하는 것보다 연대 안 하고 지켜보고 네. 국민의힘이 망하면 그때 네. 공간이 더 커져요. 네. 섣불리 연대하면은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 공학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전체 국민 여론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입지가 줄어듭니다. 네. 네, 그런 선택을 하는 거라면 저는 어리석은 거라고 네. 보고 이제 문제는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대표가 아니고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제명 이후의 카드가 뭐냐. 네. 이를테면 당내에서 뭐 그렇다고 당이 쪼개지는 상황까지는 안 가지만 상당한 분란과 논란이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럼 뭘로 수습할 거냐 그거를 네. 어떤 반전의 카드를 가지고 있냐.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영입도 생각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당명도 바꾸고 네. 뭐 기타 등등의 선거 앞두고서 혁신 방안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전부 모순돼요. 네. 아니 내부에서 뺄셈 정치를 하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이런 사람도 데려오고 네, 저런 사람 네. 데려오고 데려올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이제 윤어게인 색깔을 또 데려오면 그거는 확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어쨌든 뭐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 이렇게 마음이 급한 분들은 있는데 네. 대구 경북 지역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선거를 포기하는 상황이 네. 조만간 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서는 대대적인 자중질환과 내적 분열이나 이런 게 선거 전에 오지 나옵니까? 않을까. 그 자중질환은? 선거 전에는 네.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할 그 국민의힘 내부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동력이 없단 네, 말씀이시죠. 저걸 갈라서야 되는데 네. 아니면 내쫓든가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동력은 없습니까? 지금 친한계라는 이른바 원내 몇 분 계시잖아요. 예. 친한계도 있고 네. 전반적으로 친한계가 아니더라도 뭐 예. 저도 친한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심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많죠. 네, 근데 되게 많습니다. 동력이 그리고 왜 안 됩니까? 예. 동력이 안 되는 네. 거는 제가 봤을 때 원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움직일 줄 아는 원내들이 없는 거예요. 예. 예. 우리 당이 지난 10년간 자꾸 과거 얘기해서 죄송한데 소위 말해서 투쟁 쟁취할 줄 아는 의원들이 많이 사라지셨어요. 네. 제가 그걸 마지막으로 본 게 19대 국회 같아요. 예. 누구였습니까? 그때? 그때는 이제 계보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김무대도 있었고 지금 뭐 서청원 대표도 네, 사실은 네. 있었고 그 전에는 뭐 저 누구야 남경필도 네. 있었고 유승민도 있었고 뭐 굉장히 계보가 다양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투쟁과 관련해서 권력 투쟁을 했었고 친이와 친박과의 이런 것들이 예. 있었잖아요. 우리 당은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네.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때만 해도 19대 때만 해도 수도권의 의원들이 꽤 많았어요. 네. 경기도, 서울 다 합해서. 경기도가 서울보다 더 많았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민심에 좀 더 가까운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네. 걸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네. 원체 영남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듣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수도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죠. 다르겠죠. 네. 네. 그러면 그래서 이 상태로 약간 어떤 고사되는 상태로 쭉 선거. 근데 이제 예. 여기서 그러면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 전 가능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출마하는 네. 의원들 후보들 게다가 제가 봤을 때 영남도 그렇게 녹록치 않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자기 선거 앞두고 예. 이러면 나 죽는데 예. 라는 것이 어느 정도 집합적으로 예. 표출이 될 가능성이 표출이 되면은 예. 그때 가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있다. 예. 제가 볼 땐 그 정도 수준의 지금 기대 아닌 기대. 말씀하신 그런 방향의 변화가 가능합니까 보시기에? 그거는 후보 확정된 이후에 예. 예. 출마자들이 공천장 그때 받은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단 말씀 아니에요? 공천장 받은 이후에는 예. 목소리를 낼 뒤집힐 가능성이 만큼 있죠. 시끄러워질 수도 있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선거가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태라 네. 목소리는 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국힘 지도부를 교체한다든지 네. 그 당을 뒤집어 엎는 건 불가능하죠. 그냥 네. 목소리 내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는 걸 각 후보들이 이제 알리고 그리고 선거 치르고 나서 네.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네. 뒤집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재용 의원께서 하신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네. 이제 당내에서 뭘 이렇게 쟁취하고 네. 전략을 세우고 싸울 줄 아는 의원들이 거의 안 사람이 남아있다. 없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구조적 악순환에 들어간 네. 거예요. 두 번의 탄핵을 당하면서 악화가 양화를 계속 구축합니다. 네. 유승민 잘라내죠. 네. 그다음에 이준석 잘라내죠. 한동훈 잘라내죠. 김용남 같은 사람 못 버티고 나오죠. 예. 이재용도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뭐냐? 고성국하고 네. TK만 남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요? 저 정당이 본질이 이분은 근데 일반 억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는 일반 아직은-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아직은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하. 일반 억제 상태는 아니군요. 이 구조적 악순환 단계, 네. 주화 입마 단계에 네. 들어갔어요 보수 정당이. 예. 근데 이거는 단기간에 어떻게 극복 가능한 네.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그 혁신을 체제를 바꾸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장동혁 대표 체제나 네. 혹은 영남이 중심이 된 어떤 의원 구조 이런 걸 가지고 불가능한 거죠. 예. 예. 그런 거 해보려고 했는데 뭐 탄핵에 강 건너자고 해서 네. 이준석 당대표 만들어 놨다가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쫓아내잖아요. 예. 그리고 또 탄핵에 어쨌든 찬성하고 네.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쫓아내잖아요. 네. 이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우연한 일들이 아니고 예. 두 번의 탄핵이 남긴 네. 구조적 악순환의 결과다. 근데 이거 신상 발언을 좀 네. 해야 되겠는데 예, 두 분 다 19대 같이 하셨던 네. 선배들인데 네. 후배를 아낄 줄 모르시네요. 말려죽이려고 하시네 다. 나오는 게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 되라고. 아, 시청자 이게 청취자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재용 의원이 지금 일반 억제 상태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입장을 밝히시면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길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제 발언들 보면 지금 일단은 뭐 억제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좀 지켜볼 만 하겠네. 자, 그럼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잠깐 한 3분만 하다 끝낼 텐데요. 지금 통합인사 아까 전화 기다린다. 통합인사 계속 갑니까? 보시기에? 가겠죠. 네. 네. 지금 이해운 사태 데미지는 누가 제일 큽니까? 보시기에. 이해운이 제일 크죠. 본인 빼고 본인 빼고. 대통령이죠.
그렇게 보세요? 그럼요. 예. 당연하죠. 동의하십니까? 뭐 본인이 제일 큰 거는 예. 그 틀림없어 보이고 인사권자로서도 타격이 전혀 없지는 예. 않겠죠. 아, 그래요? 아무래도 예. 지명한 사람이 이런저런 논란 끝에 근데 말입니다. 제가 다른 낭만했을까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요. 인사권자는 통합이랑 가치를 내세워가지고 했는데 사람 골라왔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야당 선수가 야 저렇게 엉망진창이었어? 본인들이 드러낸 거 아니에요. 과연 손해일까요? 이런 생각도 한번 들던데 저는. 예. 아니 대통령이 예. 그렇게 생각보다 잃은 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예, 저는 여전히 그 인사 정책 방향에 대한 예. 지지는 높아요. 통합에 대해서 다만 사람을 잘못 골랐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검증 시스템의 문제는 확실히 있어 예.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뭐 5번 공천 준 사람이라서 우리가 믿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네. 네. 정당의 공천 검증하고 이제 공직 후보 검증은 완전히 다른 예.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문제를 좀 축소하면 안 되고 근데 생각보다 대통령이 그렇게 과감하게 상대 진영에서 사람을 발탁해서 기용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평가는 예. 뭐다 좋아요.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수 쪽에서도 그 평가가 나쁘지 않고 예. 뭐 이쪽 진영에서도 예. 그렇고 저는 저걸 한 번 더 시도할 것 같아요. 예. 저 후임에 대해서 예. 뭐 어떤 인물이 꼽힐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시도하는 건 좋다고 보는데 검증은 제대로 해야 된다. 예. 이런 문제가 한 번 더 나오면 그때는 인사정책 전체가 흔들려요. 예. 아니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시스템을 뛰어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거기에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하게 되면 위험 요소도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저희가 그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 메시지 좋다. 네. 반대해서 능력 있는 사람 데려가서 쓰는 거 뭐 나쁘지 않다. 예. 당연히 그렇게 예.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해운 전 최고에 대해서 전 후보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시스템이 만약 있었다면 사용을 안 한 거고 예. 사용을 했다면 시스템이 망가진 시스템을 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에 대통령의 그 어찌 보면 단독이고 독단적인 걸로 진행을 예. 해버린 거예요. 그 어떤 검증도 안 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조만간은 해야 될 시점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인사뿐만 아니고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근데 우리가 외국에 비하면 인사검증 기간이 대단히 짧아요. 예. 그런 현실적 한계도 좀 있어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이재영, 박원석 세 분이었습니다.